보통 행사를 하면은 리설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리설주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김주애랑 같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애국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 민들레 학습장을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려주신 거고 그걸 받아 안고 막 아이들이 기뻐한다. 이걸 지금 선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단위 기관 기업소에서는 행사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4월을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참 이례적으로 매년 4월 15일 태양절 아침에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을 바친다든지 이런 행사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태양절 4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준공식장을 찾아옵니다. 이름도 길죠? 네,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살림집은 일반 이제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김정은이 야심차게 평양에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이번에 그 3단계 만 세대 준공식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왜 하필 4월 15일에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이나 점심, 오후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저녁 7시 30분에 이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김일성의 생일, 올해 벌써 이제 북한에서는 주체 연호를 쓰는데 113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12년 4월 15일입니다. 그 해가 주체 1년이요. 그때부터 지금 113년이 지났으니까 북한에서는 주체 113년이라고 쓰는데 자,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김일성이겠죠.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7시 30분, 즉 4월 15일에 해는 졌습니다. 저녁이니까요. 그런데 이 저녁 7시 30분부터 바로 이 살림집 건설 준공식이 개최가 됐고 여기에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과 각 건물마다 이 LED 조명을 설치를 했고 또 축포도 쐈고 또 여기에 이 김옥주를 비롯한 음악 공연까지 대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4월 15일 태양절의 주인공은 김일성인가요? 김정은인가요? 바로 김정은이라는 사실이죠. 또 김정은이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면은 리설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김정은이 자기 부인 리설주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요즘 나오지도 않죠. 이 김주애랑 같이 나왔단 말이죠. 자, 김정은과 김주애가 이제 함께 나왔고 특히나 저녁에 이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4월 15일 태양절의 주인공 김일성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평양 시민들에게는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혁명 1세대, 2세대 즉 항일 무장투쟁 또 6.25 전쟁,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제국주의,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를 무찌른 아주 그야말로 위인,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혁명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혁명의 수도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을 자기가 이 살림집을 짓고 전변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평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살림집도 짓고 대대적인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 성과를 4월 15일 날 평양 시민들에게 딱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방금 김정은이 김일성의 흔적을 지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오히려 김일성의 후광을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때는 지웠다가 어떤 때는 또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북한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우리로 치면 애국가인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예전에는 북한도 애국가로 불렀는데 한국이 애국가로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로 치면 애국가죠. 그런데 이 국가를 부를 때 김정은이 뒷짐을 집니다. 그런데 이 뒷짐을 진 모습이 누구랑 똑같냐면 바로 김일성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의 흔적을 지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김일성의 모습을 오버랩 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완전 살아있는 김일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똑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연주가 된 곡이 바로 애국가. 북한의 국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애국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은 했단 말이죠. 왜 했을까? 바로 김일성의 후광을 입기 위해서 김일성의 모습과 똑같은 뒷짐을 진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북한의 국가가 연주될 때 그 뒷짐을 짐으로써 국가의 상징적인 권위보다 자신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상징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애국가라든지 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위를 지금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으로 지금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김일성의 이 포즈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번 행사에서 굉장히 주목하게 봐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즉 김일성의 후광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김일성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감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감을 갖고 있는 또 그 혁명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입장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김일성의 후광, 김일성의 어떤 정통성을 그대로 김정은이 이어받는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 자신의 권력이 마치 국가의 권력을 넘어서는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연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누굽니까? 바로 김주애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 김주애랑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느냐? 이 행사장에서 신곡이 발표가 됩니다. 나의 정든 수도 평양이라는 노래인데, 뭐 많은 분들이 북한을 연구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뭐 김정은이 뭘 했나, 뭐 핵은 언제 발사했나, 뭐 미사일은 언제 쐈나 이런 건 관심 있는데 북한 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연장에 이 공연에서 나의 정든 수도 평양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평양을 사랑하고 평양이 변화되었고 평양이 정말 전변되었다. 이런 김정은의 성과를 자랑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따라 부르냐면 김주애가 따라 부릅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가 그대로 포착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노래 가사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김주애가 따라 부르는 장면이 어디였냐면 어머니의 품이라는 가사입니다. 그걸 김주애가 따라 부를 때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라는 거죠. 즉 김주애에 대한 이미지 또는 김정은과 함께한 김주애의 이미지를 마치 어머니상이라는 또는 지도자상이라는 그러한 걸로 부각시키면서 결국 김정은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더 어필하고자 하는 더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의 4대 세습은 절대 불가하다.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제가 지금 방금 김주애의 어떤 초점을 맞춰줬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주애에게 4대 세습을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주애로 이어지는 이 권력의 어떤 정통성의 계승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결국 그 초점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 가냐면 김정은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김주애는 오히려 조연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김주애가 정말 뭐 마치 4대 세습에 이제 지금 후계자 수급을 받는 것처럼 단정 짓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오히려 김정은 옆에서 4대 세습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지 이 자리가 꼭 김주애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김일성 그 이미지를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연출을 했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를 때 그러한 뒷짐을 짐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김주애에게 또 이러한 정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는 아주 치밀한 연출이 이번 준공식장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요. 김정은이 이 야간 행사에 완전 재미를 들렸어요. 대부분의 행사를 야간에 합니다. 열병식도 야간에 하고 뭐 준공식도 야간에 하고 왜 그럽니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이거 한국에 누가 이거를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도 썰로 있던데요.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한국에 뭐 탕모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 김정은에게 조언했다 아마 기사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간에 개최한다라는 거는 아주 높은 효과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준공식장 이 살림집 준공식이니까 굉장히 고층 빌딩이 지금 즐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LED 조명을 씌운 거예요. 축포를 쏜 거예요. 그리고 야간 무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축하 분위기를 가장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 효과라는 점에서는 너무나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또 북한의 건물 자체가 사실 보면 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부실공사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낮에 보여줄 필요는 없었겠죠. 밤에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이 축포를 통해서 그 축제 분위기 더 나아가서 평양이 변모되고 있다. 얼마나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좋은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또 행사를 개최하는 김정은의 꼼수까지 볼 수가 있었던 이 행사인데요. 뭐 가장 이렇게 행사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힘들까요? 결국 북한 주민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파트 건축가들이 짓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건설만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이 김정은의 1인 통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죠. 네, 이 김정은 옆에는 항상 현송월이 있는데요. 뭐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의전비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송월의 몸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북한말로 이게 몸이 뚱뚱하다, 이제 몸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현송월의 모습이 너무나도 몸이 불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임신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는데요.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분명 현송월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여성의 몸이 이 정도로 지금 뚱뚱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아무리 북한에서 뭐 잘 먹고 이 권력층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몸이 정말 이렇게까지 갑자기 부를 수 있다라는 거는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현송월의 임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학용품이 있습니다. 일단 민들레 학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양에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 있습니다. 학습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노트 공책인데 실제로 제가 그 입수한 민들레 학습장에 보면 민들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 민들레 학습장을 받아 안고 뭐 장군님께 감사를 표했다, 김정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민들레 학습장이냐면 김정은이
이 공장을 방문해서 이 학습장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다라고 표현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래 중에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 땅 언덕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민들레에서 김정은이 직접 착안해서 이 민들레 학습 공장을 지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실제로 원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학습장을 갖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 북한 당국이 또 막 선전을 해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노트 뭐 공책 아무데나 우리가 그 문방구나 편의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 민들레 학습장을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려주신 거고 그걸 받아 안고 막 아이들이 기뻐한다. 이걸 지금 선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볼펜 북한에서 이걸 원주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북한의 모든 이 원주필에는 해바라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이것도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일까요? 왜 북한의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쓰는 이 원주필 펜에 해바라기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브랜드, 특정한 브랜드를 쓰는데 자, 이 해바라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이 최고 지도자는 햇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햇님만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처럼 자라나라 이런 의미로 북한의 모든 이 펜에는 해바라기를 쓰고 또 가방, 여러분들 뭐 우리 아이들 메고 다니는 책가방이 있죠. 책가방 종류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그런데 북한의 책가방은 소나무 책가방입니다.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소나무 책가방. 소나무 책가방 메고 민들레 학습장에 해바라기 펜으로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그게 북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다 배급되면 좋겠지만 또 그마저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뭐 4월 15일, 2월 16일 명절 때나 이렇게 또 보급이 되곤 하니까 참 북한의 아이들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펜에 이 해바라기가 써 있다라는 거 너무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냥 쓰면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지만 펜 하나조차도 정치 선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